자, 1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있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실제 개별원가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요거 우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개별 원가입니다. 그쵸? 똑같은 개별 원가예요. 근데 하나는 실제 개별 원가라고 하고 하나는 정상 개별 원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정 개별 원가, 또 예정 원가 뭐 이렇게라도 한 부분도 있는데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모두 다 어떤 원가를 사용하냐 하면 실제 발생액을 우리가 원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개별 원가는 여기 제조 간접비 있죠. 이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조업도에서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면 우리 실제 배부액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지금 현재 우리 공장 전체 배부율 계산하는 거 그리고 부분별로 계산하는 거 모두 다 동일해요. 방법은. 자, 그런데 얘는 부분별로 한다는 거고 얘는 공장 전체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자, 여기 그냥 정상 개별 원가도 적어놔야 되겠다. 자,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누기 이제 실제 조업도로 나누게 되면 실제 배부율이 되겠죠. 배부율. 자, 요거인 거죠. 자,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공장 전체 배부 기준, 그러니까 우리 조업도인 거죠. 조업도, 실제 조업도로 나눠주게 되면 이 배부율이 되는 거고, 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율을 곱하게 되면 배부액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다시 실제 조업도로 곱하게 되면 우리 실제 배부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이 나누기 표시를 나누기 표시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자, 조금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실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에서 실제 조업도를 나누게 되면 우리 실제 배부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 조업도를 곱하게 되면 실제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했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 개별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액으로 예정 배부액으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부과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조업도 똑같아요. 실제 조업도 똑같아요. 하지만 요 배부율이 다른 거예요. 실제 원가는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는 거고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율만 사용한다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실제 개별원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개별 작업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실제 원가로 추적 부과하고, 자, 우리 실제 개별원가 첫 번째 개별 작업별로 이런 직접비를 먼저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작업별로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는 실제 개별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공식이 나와 있죠.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제조 간접비 합계에서 실제 조업도로 나눠지면 실제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물건이 떨어져서 잠시 멈추고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개별원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조 간접비 합계해서 실제 조업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배부율에서 우리 실제 조업들을 곱해주고 나면 실제 배부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말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체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지연이 돼 버리니까 결산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조업도가 월별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면 제품 단위당 원가가 월별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 개별 원가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강은 샵 100일,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만드는 우리 그 개별 작업, 샵 102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작업, 샵 103 여객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개별 작업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개별 작업별로 헬리콥터, 전투기, 여객기가 작업 중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과 관련해서 발생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자, 샵 101 헬리콥터, 샵 102 전투기, 샵 103 여객기가 있어요.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개별 작업별로 이렇게 부과가 가능하죠. 부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이 붙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하겠죠? 자,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발생은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 근데 기계 작업 시간 기준으로 각 작업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계 작업 시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배부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집중 노동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하나의 배부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자, 그런데 실제 조업도가 얼마라고요? 자, 기계 작업 시간이고요. 총 전체 발생한 게 여기 500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죠? 500시간. 그러면 500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기계 작업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300만 원에서 500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6,000원인 거죠. 기계 작업 시간당 우리는 6,000원에 대한 배부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조업도는 우리 작업별로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르죠. 헬리콥터를 만드는 샵 100일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샵 102 작업은 200시간, 샵 103은 200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조업도를 꼽혀주는데, 자, 여기에서 샵 101, 샵 101, 샵 102, 샵 103 있겠죠? 자, 시간을 얼마 썼다고요? 100시간, 2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부액은 100시간 곱하기 6,000원이니까 60만원이고, 얘는 120만원이고, 동일하게 120만원이 되겠네요. 자, 막연한 계산 공식에서 예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놓고 나니까 문제가 빨리 풀리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조금 보기가 좋겠죠. 자,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실제 배부율을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기계 작업 시간 기준으로 실제 제조 간접비 합계액이 300만원. 그런데 조업도, 우리 실제 조업도가 500시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기계 작업 시간당 6,000원이라는 배부율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 6,000원을 작업 시간별로 곱해주고 나니까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다 60만원, 120만원, 120만원 다 합치면 300만원이 배부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300만원이 발생했으니까 300만원 모두가 배부되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부율을 잘못 구했거나, 또는 그 곱해줘야 되는 이 실제 조업들을 잘못 곱해줬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자, 하나의 기준으로, 이번 문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그 작업, 그 개별 작업별로 배부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개별원가입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상 개별원가는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제조 간접비를 그냥 추정해서 배부를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인 거죠. 자, 어떻게 추정해서 배부를 하느냐, 이렇게 했대요. 자, 연초에 연간 제조 간접비 예상가, 연간 예정 조업도를 예측을 해가지고요, 요걸 기준으로 예정 배부율을 구했대요. 자, 그러면 또 공식을 세워볼까요? 자, 정상 개별원가는 제조 간접비가 어떤 거라고요? 연초
연초, 연간 제조 간접비 예산. 자, 요게 틀린 거죠. 예산인 거죠. 그죠? 자, 실제 개별원가는 실제로 단기에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를 실제 조업도로 나눴는데, 정상 개별원가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사용하지 않고 연초에 제조 간접비가 이것만큼 사용될 거야 라는 추정치인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조업도가 아니고 예정 조업도래요. 네, 예정 조업도. 자, 이렇게 예정 조업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먼저 뿌려야 되는 이 배부율을 예정 배부율을 계산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예정 조업도고, 그쵸? 예정 배부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예정 조업도로 해서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기중에 왜냐하면 원가 계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중에 실제 조업도와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제조 간접비를 먼저 배부하여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 자, 여기까지 끊어서, 자,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장의 의미가 이거인 거죠. 자, 예상과 예정 조업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구했죠. 그런데 기중에 실제 조업도를 곱해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 계산부터 다르죠. 요 밑에는 똑같죠. 그죠? 어차피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실제 배부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우리가 또 차이가 또 발생하는데, 그게 자, 추후에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정 배부까지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 그러니까 예정 배부한 제조 간접비하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하고 우리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배부 차이는 제조 간접비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들 직접비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배부 차이는 제조 간접비 중에서 예정 배부액하고 그리고 실제 배부액하고 요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상원가 계산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자, 기초에 예정 배부율을 산출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기초 또는 연초에 예산이 나오고 예측한 예정 조업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연초나 기초에 우리 예정 배부율을 먼저 산출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기중에 이제 실제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러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말에 실제 발생한 우리 제조 간접비하고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게 되면 정상원가 계산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부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배부 차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도 공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요렇게 예정 배부율에 따라 가지고 예정 배부액하고 그리고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연말에 짓게 된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하고 그리고 기중에 뿌린 이 예정 배부액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가대배부라는 게 있고 가소배부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 가대배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조간접비, 자, T 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T 계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연초에 설정한 예정 배부율로 기중에 배부를 하고 나니까 만 원을 배부를 했네요. 자, 만 원만큼의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9,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만큼 차이, 요만큼이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요만큼. 자,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때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를 더 많이 있다면 가대 배부라고 하는 겁니다. 가대 배부. 그렇죠? 자, 가대 가소 배부의 기준은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발생액보다 더 많이 배부했네요. 가대 배부했네요. 실제 발생액보다 가대 배부가 되었네요. 자, 그것을 우리는 유리한 차이라고 또 얘기하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아, 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9,000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1,000원을 세이브를 시켰구나.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겠죠. 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리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자, 가대 배부는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보다 더 많이 배부되었을 때를 우리는 가다 배부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 배부는 실제 발생액보다 더 많이 배부가 되었을 때 가대 배부라고 얘기를 하고, 예측한 것보다 더 적게 실제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작게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대 배부가 발생하게 되면 유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대 배부는 예정 배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가대 배부 그리고 유리한 차이,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다시 책을 봤을 때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대 배부를 뒤집게 되면 가소 배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말 그대로 가소 배부는 가대 배부의 반대입니다. 그만큼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적게 배부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수업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